저 같은 경우는 저는 미혼모의 자식으로 자랐어요. 어렸을 때 생각을 했을 때 아예 우리 엄마가 나를 입양을 보내지 왜 키웠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애비 없는 소리,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었어요. 그렇게 엄마 혼자서 못 키울 거면은 아예 양부모 있는 데를 보내지. 근데 그래도 나도 나이가 들면서 생각을 하고 보니까는 그래도 홀어머니 밑이었지만은 엄마 밑에서 자란 게 감사하다는 걸 점점 느꼈어요. 그러면서 엄마 마음을 이해를 했어요. 엄마가 딸 하나를 낳고 나를 낳고 마음이 얼마나 썩어갔을까. 사실 이렇게 미혼모라고 얘기하는 것조차가 지금 차별이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이 되고 맞아요. 아빠가 있네, 뭐 아빠가 없네 맞아요. 이런 거 자체 이런 거가 이제 이 화두에 오른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편견이 아닐까. 그렇죠. 원기준 씨는 아이를 낳고 나서 얼마 만에 출생 신고를 하셨어요? 저는 사실 바로 출생 신고를 하고 싶었는데 이름 짓느라고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왜냐면 사실은 제 이름이 원기준입니다라는 게 이 발음이 되게 어려워요, 사실. 안녕하세요, 원기준입니다. 이게 계속 다 받침이 막 이렇게 니은니은 있어서 왜 우리 아버지가 날 원기준으로 지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약간 이제 난 우리 아들 이름을 어떻게 지어주면 또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과 걱정과 기왕이면 좋은 이름을 좀 지어주고자 싶어서 저는 한 달을 꽉 채웠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어쨌든 아동이 태어나면 신고를 하는 그 기간이 한 달 안에. 네, 한 달 안에 무조건 이름을, 그러니까 출생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부모가 가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들은 얘기는 아이는 태어나는 것과 동시에 출생 신고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막막한 상황이 되면 일단은 그 아이가 태어난 아이가 보호받을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주 방치가 될 수밖에 없고 나라마다 조금씩 그 신고할 수 있는 그 기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뭐 일주일 만에 신고를 해야 되는 나라도 있고 이런데 영국은 태어나는 것과 동시에 그 사회보장 카드가 나온대요. 그 아이는 어쨌든 이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는 사회보장 카드가 있으니까 이제 복지 혹은 이제 그 건강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기본적 권리를 이렇게 얻는 거죠. 우리도 좀 이렇게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제가 이제 현실적으로 감정에 호소해가지고 이 주인공을 갑자기 행복하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매우 현실적인 그 취재들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이한테 어떻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고 청소부를 하나 처음부터 등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청소부도 비슷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상처가 있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이 치유와 화해를 해나갈 수가 있을까 그거를 고민을 하다가 청소부가 본인의 호적으로 입양을 하는 절차를 하나 놨고 하티는 일단 시설로 보내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 호적이 있어야 시설에서 뭐 의료보험 혜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받을 수가 있으니까 나중에 이 아이를 데리고 오는 그 신락 같은 희망으로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노하영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노장미의 노와 하티의 하와 김순영의 영. 그래서 정말 그 얼마 안 되는 끈을 엮어서 혈연 관계가 아닌 상태에서도 다른 형태의 가족이 탄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 머리가 할 수 있는 한계에서 엔딩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취재를 할 때만 해도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었는데 미혼모라든지 아동 이런 상황의 아동이라든지 하는데 지원 정책이 점차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 이 아이들이 아무리 어려도 자기가 낳은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사회인으로서도 패배자가 되지 않는 그 준비를 다 같이 좀 해줘야 되지 않겠나. 아이를 키우면서 자립을 할 수 있는 어떤 교육을 받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폭넓은 교육 장치들이 좀 더 많아져야 되지 않겠나. 차츰차츰 나아지고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좀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정말로 바쁜 일정 중이신데도 어쩌다 그런 영희 철수분들을 위해서 시간을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전 개인적으로 여사님의 그 행보를 보면서 좀 많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꽃감 깎는 모습, 네. 그다음에 미혼모들 데리고 와서 많은 또 위로를 해주셨고, 네. 저는 특히 기억이 나는 게 이제 미역을 또 직접 소수 임산부의 날 보내주시고 편지도 쓰셨어요. 두 그릇씩 먹어야 된다고. 예. 네. 그간에 보여주신 행보들이 굉장히 소외되고 또 약하신 분들 입장에서 거침없는 행동을 보여주셨는데, 이렇게 미혼모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을 갖게 되신 계기가 있으신지요? 저는 저한테 가장 가슴이 아팠고, 함께 하고 싶었고, 이런 사람이 미혼모들이었어요. 우리는 미혼모라고 그러면 청소년인 줄만 생각하는데 요즘은 30살 이후에 그런 여성들도 굉장히 많아요. 미혼모 분이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내가 어떻게 미래가 되더라도 책임지고 이 아이도 열심히 키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태어나는 아이가 사회에서 지탄을 받고 왕따를 당할 때 그때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사회를 제발 좀 없게 해주세요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떨림과 그 마음이 전해져서 참 제가 마음이 그랬습니다. 이런 사회는 지양돼야 될 사회라고요. 네. 네. 여사님이 하시는 행동을 제가 유심히 살펴보면 꼭 공통된 행동이 있으세요. 안아주시는 거. 근데 원래 이렇게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렇게 안는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청와대를 방문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만나면서 인사하고 손으로 악수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안아주세요도 하고 저도 그 안고 이러다 보면 그분들은 나와 같고 나는 그분이 같고 그런 느낌이 오는데 저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사님께서는 그분들을 청와대에 초청하셔가지고 많은 또 위로를 해주셨고 네. 또 그 경내에서 우리 아이들이 막 뛰어놀고 있어요. 예. 아마 그 어린 친구들은 청와대에 방문한 가장 나이 어린 손님일 것이에요. 그 아이들이 이곳에서 뛰어놀고 엄마랑 같이 웃고 계단을 오르는 모습을 보니까 청와대가 그냥 일반 가정집에 화복한 가정집처럼 느껴졌어요. 저도 애를 키워봤지만 애 키울 때 어려울 때는 마음 놓고 밥 한 끼 애는 누가 보면서 그랬으면 참 좋겠다. 그런 시간이 왔을 때 막 뭐 선물 받은 것처럼 기뻤어요. 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왔을 때 그런 시간을 해주고 싶어서 밥도 만들어서 함께 먹고 이야기도 하고 놀이방에서 가지고 싶은 장난감 많이 갖다 놓고 놀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또 청와대에 또 각 방들을 또 이렇게 보여주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뭐 그러면서 생긴 에피소드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국무회의 하는 방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각 장관의 의자들이 다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당신이 마음에 드는 자리에 가서 앉아보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제 마음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못 앉을 자리는 없다. 다 앉을 수도 있고 다 이룰 수도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꼭 저는 해주고 싶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내 자리가 세상에 미래에 앉을 자리가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안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죠. 네. 그래서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여사님께 감사의 편지를 또 보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그 카드가 조금 놓여 있는데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이고 2개월 된 아기 엄마입니다. 청와대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영광스럽고 감사합니다. 아마도 그렇게 여사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진정성 어린 그 모습 때문에 아마도 우리 저 미혼모들이 정말로 많은 감동들을 받으실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여사님 우리 저 미혼모, 미혼부들을 위해서 영상 편지 한번 남겨주시겠습니까? 그동안 많이 아프고 많이 힘들지요.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지 알면서 용기를 갖고
귀한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옳았다고 돌아볼 수 있도록 엄마와 아이가 이 땅에서 존엄함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